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0도 14713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더라도 이와 같은 이전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다음 제19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헌에 비추어 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개인정보 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갑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땡땡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같은 법 제19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3도 1907 판결 사건명 관세법 위반 등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 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 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처벌조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조항은 행위 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하주나 납세 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 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의 문헌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하주나 납세 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 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의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4도 17385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 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